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저동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저동고는 신경계부터 혈액형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유전만큼 근수축이나 그다음 신경 전도 파트를 1학기 중간고사 때 봤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객관식 18문항, 그 다음 논술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항 수도 적절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많지도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논술형 5문항이기 때문에 그 논술형 5문항을 이제 쓰는 연습을 좀 하는 것이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2024학년도 시험을 본 친구들도 물론 보겠지만 2025년 내년을 준비하는 저동고 학생들도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는 서술형을 쓰는 연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3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자주 기출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이 많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단계를 이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 내신 문제 포함해서 고3 모의고사 수준까지 문제들을 잘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신경계부터 혈액형까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은 최근에 이제 고양시, 파주시 흐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단계의 중간중간에 이제 이상한 현상, 이상 질환 같은 거나 아니면 억제제나 저해제 같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저동고 같은 경우는 타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신경계 질환 문제는 또 나오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항상성의 내분비 질환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뇌의 특성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신경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대뇌의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거 이제 학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내신 문제로 출제가 되는 편인데 많은 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의 학교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대뇌의 특성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서 학생들한테 주긴 합니다만 학원 수업 시간에 그거를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워요. 많은 학교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다 다뤄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 부분을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내용과 함께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드리면 풀어보고 질문 같은 걸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긴 하죠. 대뇌의 특성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고3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동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뇌의 특성 문제가 2024년도에 출제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또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계에서는 객관식 6문항과 논술형 1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율신경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중추신경계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3번 문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뇌의 특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까다로운 그리고 교차나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는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흥분 전달에 대해서 이제 반응 경로를 많이들 설명을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런 경로 문제도 따로 풀었고 그 경로 문항이 출제가 돼서 학원 수업 시간에 준비를 잘 해놓은 그 경로 부분은 워낙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면 특별히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싶고요. 항상성은 6문항, 그 다음 객관식 6문항과 논술형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고양시, 파주시에서 이 항상성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 조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더라고요. 이 저동고 같은 경우도 체온 조절이 3문항 나왔어요. 하지만 수분량도, 농도도 2문항, 혈당량도 2문항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분량은 기본 그래프 하나랑요. 혈액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래프 문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보다 평상시에 혈액량이 많다, 적다 이런 증감 문제도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고3 모의고사에.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체와 방어작용이 이제 객관식 5문항, 논술형 1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말고사에서는 병원체 방어작용 문항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프나 개념 자체가. 아니다 다를까 이제 14번과 17번 같은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래프 형태의 문제나 내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동고 친구들은 이 방어작용에서 아마 등급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혈액형도 객관식 한문항, 논술형 한문항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20번 문항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제 수혈 여부까지 포함해서 난이도가 있는 혈구 혈장 문제였기 때문에 이 혈액형 문항도 나중에 유전에 나오니까 좀 쉬운 거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제 틀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 2025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혈액형 문항이 아무래도 고3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액형 문항은 따로 정리를 좀 해서 수혈 여부까지 해서 좀 혈구 혈장 나눠져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